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했던 일들 중에 오페어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페어 갔다 온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좀 달라졌나 하고 좀 찾아보니까 오페어에 대한 후기는 엄청 많더라고요. 안타까운 거는 그 후기 중에 오페어 단점에 대한 영상들도 있길래 한번 봤는데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호주, 일본, 캐나다까지 3개국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일들과 경험을 했는데 저는 돌아보면은 딱히 그렇게 나쁜 기억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호주에 있었을 적에 음, 길거리에서 소매치기도 아니죠. 그걸 강도라고 해야 되나? 강도는 아닌데 어쨌든 가방을 막 이렇게 실랑이 하다가 뺏긴 적이 있어요. 도둑놈들한테. 그리고 실제 제가 묵고 있던 쉐어하우스 방에 도둑이 들어서 또 뭐 카메라니 뭐니 다 잊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다가 뭐 제 실수로 2번이나 잘린 경험도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특히 일하다가 뭐 큰 불만이 있었던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모든 경우 다 이제 저와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오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오프 갔더니 노예처럼 뭐 일만 했다 해서 오프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할 오페어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페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경험들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좋은 경험만 했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여하튼 오페어를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저의 경험도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페어란 무엇인지, 오페어를 어떻게 구하고, 오페어를 하면서의 뭐 숙식이라든지 급여 조건, 급여는 아니고 용돈인데 어쨌든 그런 조건,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오프 같은 경우는 유기농 농가에서 내가 한 하루 5시간 내외로 일을 해주고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형태인데요. 오페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 부부의 그 집에 방 하나를 얻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부모가 집에 없을 적에 아이들을 대신 케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가사 노동도 일부 하게 되거든요. 오프 같은 경우는 급여라는 건 없었지만 오페어는 급여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용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했을 적에는 일주일에 그때 당시에 한 호주 달러로 100불, 150불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좀 올랐겠죠. 그래서 급여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숙식을 제공받고 플러스 용돈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페어를 이제 돈 번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 가정에 함께 숙식을 하면서 문화체험도 하고 좀 언어 능력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두 번째로는 오페어는 어떻게 구하는가? 저 같은 경우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서 초반에는 이제 언어도 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농장 일을 많이 했었어요. 농장 일 하다가 또 1년에는 농장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페어 에이전시를 찾아갔습니다. 원래는 제가 밀주라 포도 농장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가까운 애들레이드로 갔었는데 애들레이드는 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라 그런지 오페어 에이전시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시드니로 돌아와서 시드니에 오면은 오페어 에이전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에이전시에 찾아가서 등록을 하면은 적당한 가정이 있을 적에 소개를 시켜주게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은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요즘은 오페어 비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오페어 전용 비자가 있대요. 그래서 오페어 비자를 받으면은 1년 동안 이제 오페어를 하는 조건으로 그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1 비자라고 해서 그것도 1년 동안 어느 한 가정에 가서 오페어를 하는 조건으로 그 취업 비자가 나오나 보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에서 그런 뭐 독일이든 뭐 미국이든 전 세계에 오페어를 소개해주는 그 대행사가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미국의 오페어 비자 받아서 갈 적에 그런 한국에 있는 대행사를 통하면은 뭐 이렇게 진행비가 200만 원 전후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한국에서 오페어만을 목적으로 뭐 20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소개를 받고 가는 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제2원 비자나 독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게 되면은 오로지 오페어 하는 조건으로 비자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집에 가서 오페어를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페어만 1년 한다는 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오페어 전용 비자를 받아서 가게 되면은 딱 한 가정, 그 내가 가는 가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1년 동안 오페어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내가 시작하기 전에는 그 집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나하고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1년 계약을 해놓고 가면은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1년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페어를 한다면은 굳이 오페어 전용 비자를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요즘 그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이 24개국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현지에 가도 오페어 에이전시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오페어 에이전시 통하면은 뭐 등록비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서 등록만 하면은 에이전시에서 소개해주고 에이전시에서 그 호스트 가정에서 뭐 돈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는 돈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현지에 가서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를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오페어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면은 기간은 이제 상호 협의하에서 정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뭐 1년 이렇게 꽉 매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드니에 있는 오페어 에이전시 통해서 구했고 제가 갔던 집 같은 경우는 시드니는 아니고 시드니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좀 작은 도시였었는데 그때 4개월 하는 조건으로 갔었어요. 왜냐면은 그 집에 그 전에 일하던 독일 친구가 다시 오페어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대요. 근데 그 중간에 한 4개월이 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가게 됐었고, 거기서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페어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기억만 있고, 이거 해야 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오페어 가서 안 좋은 경험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거 선동하는 건가 싶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첫 번째 오페어를 4개월을 하고 시드니로 올라와서 이제 데이터 엔트리를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시드니에서 다시 한번 오페어를 지원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오페어를 하다가 금방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제가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드니에서 두 번째 구했던 오페어 집은 제가 한 몇 주 하다가 못할 것 같다 얘기를 하고 그만뒀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지에 가서 오페어를 구하게 되면은 내가 들어가서 생활을 해보고 뭔가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불만이 있으면은 그 호스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 이러이러해서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다 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실제 제가 그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J1 비자나 뭐 독일 오페어 비자를 받고 가면은 내가 좋든 싫든 1년을 그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으로 비자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오페어 전용 비자는 조금 정말 복불복인 것 같아요. 좋은 가정을 만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 내가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페어를 한다면은 그 오페어 전용 비자보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페어 집을 갔는데 나하고 잘 맞으면은 뭐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프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서 해봤더니 뭔가 안 맞아. 그러면은 상의를 해서 그만두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페어를 한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현지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에이전시를 통해서 오페어를 구하게 되면은 가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오페어는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본인들이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된 일은 이제 아이들 케어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갔던 집은 그때 7살, 11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여자애 2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부모들은 일하러 나가고 없기 때문에 제가 애들 도시락을 싸주고, 근데 도시락이 우리나라처럼 뭐 반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식빵에다가 버터인가 뭐 바르고 양상추 하나 넣고 그게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도시락 거기에다 이제 사과 하나씩 해서 도시락 싸주고 학교까지 바래다 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수업 받는 시간은 자유 시간이에요. 그럼 자유 시간에는 집에서 간단한 가사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런 일들, 소소한 가사 노동하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할 때쯤 되면 학교에 가서 데리고 오고. 근데 외국의 주택가는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밀집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갈 적에 이렇게 차로 통학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페어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이미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면허를 따가지고 폐차 직전에 중고차를 사서 한 3개월 정도 몰다가 갔었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등하교 시킬 적에 차로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는 그냥 도보로, 이렇게 등하교 시켜줬고요. 학교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저녁에 그 동네에 있는 댄스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댄스 학원은 걸어서 가기엔 조금 걸려서 제가 차로 태워서 이제 데리고 갔다가 기다렸다가 끝나면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옆 도시에 넷볼이라는 스포츠 경기를 하러 갔었거든요. 거기는 1시간 거리였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애들 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픽업해주고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아이들, 부모 대신에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가사노동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가정부라는 이제 오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페어의 그 단점을 올리는 후기들을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릴 경우에는 힘들잖아요, 사실. 왜냐면 계속 떼쓰고 조르고 또 막 울고. 저도 애 낳아서 키워보니까 사실 아이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인데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이게 키운다는 표현은 그런데 아이들 케어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다행히 초등학생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뭐 울고 떼쓰고 이런 건 없었는데, 만약에 뭐 4-5살짜리, 3-4살짜리 어린애들 있는 집이면 정말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이제 케어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또 하나는 이제 가사노동에 대한 단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있었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거는 뭐 빨래 돌리고, 그 집은 또 특이하게 빨래를 하고 나면은 속옷까지 다 다리미질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서 뭐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힘들다고 그런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냥 생전 안 해보던 다리미질도 하고 신부 수업한다 생각하고 그냥 했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로 하는 거는 빨래, 그리고 이제 먹고 나서 설거지,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아줌마 아저씨가 늦게 들어올 적엔 제가 애들 저녁까지 해준 적도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녁이라고 해봐야 뭐 스파게티 같은 거 간단한 거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집 같은 경우는 애들 아침은 제가 싸주고, 점심은 이제 저 혼자 집에 있으니까 알아서 먹고, 저녁은 항상 아줌마가 와서 해줬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같이 먹는 거였었고 설거지만 하는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다른 이제 안 좋은 후기를 보다 보니까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주인 부부가 일이 바빠서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9시, 10시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그때까지 이제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뭔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가사 노동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 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와서 가정부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지난번에 소개한 오프도 그렇고 오페어도 그렇고 완전히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가정에 가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어 자체가 다 나쁘다 뭐 그렇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내가 어떤 가정에 가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저는 운이 너무 좋았던 게 어, 가사노동도 그렇게 빡세지 않았고, 애들도 이미 어느 정도 큰 상태라 힘들지 않았는데다가 호스트 부부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경험을 한 거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가사노동도 너무 빡세고, 그러니까 진짜 가정부로 전락한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집도 있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애들 케어하는 게 힘든 집도 있는 거고. 그럼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오페어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페어의 장점 또한 제가 앞서 찍은 그 우프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비슷할 것 같아요. 우프든 오페어든 어쨌든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하루 종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문화 체험을 하기에는 최적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페어 하면서 제가 뭐 기본적으로는 아이들 케어하고 뭐 소소한 가정일도 했지만, 그 가족들이 하는 모든 일정이나 행사에 같이 참여하니까 좋더라고요. 평일에는 애들도 학교 가고 부부들도 일을 하니까 안 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말 타러 갔는데, 그럼 제가 오페어라고 그래서 저만 집에 남겨두고 자기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갔던 집 같은 경우는 모든 일정에 너 갈래 하고 물어봐서 간다고 그러면 같이 갔었거든요. 그럼 말 타러 가면은 이제 가서 같이 말도 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집에 그 무동력 보트는 아니고 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 이제 차 뒤에다가 트레일러처럼 배를 달고 이제 가까운 강가에 가서 배 타고 막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런데 쫓아가서 같이 배도 타고, 사실 말 타고 배 타고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이제 생활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특별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바닷가에 놀러 가거나 뭐 이럴 적에도 항상 데리고 갔었고,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면은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뭐 말을 타든 뭘 타든 비용이 들 적에도 뭐 저보고 내라고 한 적도 없었고, 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저는 그냥 동참하는 식이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오페어를 하지 않고 그냥 출퇴근하는 일을 구했다고 하면은 해보지 못했을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게 진짜 좋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어가 있겠죠. 그 우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언어라는 거는 결국 전 노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요즘 뭐 유튜브에 영어 공부하는 채널도 많잖아요. 근데 백날 공부해봐야 언어는 공부해서 되는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환경에 계속 노출돼서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페어나 이제 오프를 하게 되면은 현지인 가정에서 내가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에 계속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제가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큰 뭐 극적인 효과를 못 봤지만 영어는 우리가 어쨌든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배웠기 때문에 기본은 다 알고 있잖아요. 말이 안 트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오페어 4개월 하는 기간 동안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도 덜고 어 말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듣는 거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페어 하면서 일과 끝나고 저녁에는 이제 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방에서 영어 공부를 나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제가 영어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영어 교재 중에 English Grammar in Us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유명한데 그 책이 영어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이 아니라 아마 외국에서 출판한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영어로만 돼 있지만 되게 쉽고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어차피 초보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English Grammar in Use 책으로 공부하고 또 낮에는 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렇게 해서 4개월 정도 하니까 나중에는 영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부담감은 거의 없었죠. 그리고 듣는 거는 웬만큼 들었었고. 근데 말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외국 가면 오죽하겠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은 그렇게 유창하게 늘진 않았는데, 여하튼 영어에 대한 부담감 없앴고, 그리고 듣는 거는 이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이제 시드니 가서 사무직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오페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앞에도 언급했고 또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단점 영상이 많이 있는데 아이돌 볼 적의 어떤 어려움, 단점 후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뭘 먹거나 뭘 할 적에 그때마다 집주인한테 통화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과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얘가 지금 과자 달라는데 줘도 돼?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뭐 애가 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 이거 시켜도 돼. 그러니까 매번 그 호스트한테 전화로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노동. 이게 오프도 약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한 뭐 4-5시간 노동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은 딱 4-5시간 하는 게 아니라 뭐 6시간, 7시간 할 때도 있고, 이게 조금 애매해요. 근데 오페어도 원래는 아이들 돌보는 게 주 일이고, 보조적으로 간단한 집안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가서 해보면은 집안일을 다 오페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집이 생각보다 꽤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각종 잔심부름부터 해서 하루 종일 뭐 매일매일 빨래하고 뭐 하루 종일 뭔가 일이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뭐 오프가 됐던 오페어가 됐던 무슨 일이 됐던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딱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너무너무 운이 좋았던 게 제가 일했던 곳은 다 호스트도 좋았고 저 역시 또 여러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딱히 불만은 없었는데 또 다 저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저는 호주에 가서 제가 만약에 농장일만 계속 했다고 하면은 영어 실력도 뭐 그렇게 많이 늘었을 것 같지는 않고 뭐 데이터 엔트리니 뭐니 뭐 그런 것도 시도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오페어 4개월을 함으로써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나중에 시드니에 와서 사무직 일을 구할 수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일본도 가고 캐나다 가서도 무난하게 또 적응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뭐랄까 밑바탕은 제가 오페어 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갔을 적에 제 일정을 크게 보면은 처음 가서 한 2-3달 농장일 하다가 그 다음에 4달 오페어를 했고 막바지 3달을 데이터 엔트리를 했어요, 사무직을.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단위로 해서 일을 많이 갈아탔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일도 이게 3개월 이상 되면은 지루해지기도 하고 뭔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페어 하나만 1년 동안 한다는 거는
너무 깝깝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 특히 워킹홀리데이 목적이 취업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있는 것보다는 한 3 개월 단위로 일을 하더라도 좀 다양한 일 해 보고 중간중간에 여행도 하고 오프도 하고 하면서 지낸다면은 좀 더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저의 오페어 경험이 준비하시는 어떤 분께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